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주의 마지막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무려 마이너스 10% 하락. 계속 쭉쭉쭉 올라가던 테슬라가 어제 크게 한 대 맞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실적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외에는 3% 정도 하락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장 열리자마자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갑자기 테슬라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컨퍼런스 콜에서 사이버 트럭과 로봇 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 그리고 인도 시점 등을 공개하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1차 실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3분기는 공장 개선을 위한 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생산이 느려질 것,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공장 개선 하긴 해야겠죠. 나중에 더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3분기 그러면 실적이 안 좋다는 이야기 아니냐, 요거만 딱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도 덩달아 장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야,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계는 전혀 그런 거 상관없다 라고 말을 하며 장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쇼스키즈 수혜주를 노려라. 지금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 금액이 크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이 급등한 이유가 결국은 쇼스키즈 맞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지난달 말일에는 6.2%인데 지금은 4.9%로 확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싹 다 망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또한 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이 지난달 말에는 158만 주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66만 주로 반 넘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금양은 2배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야, 쇼스키즈를 노릴 수 있는 다른 기업 없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흐름이 바이오로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바이오 관련 소식이 또 하나둘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고,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는 걸 봤을 때 쇼커버가 지금 나오고 있고, 나중에 좀 빠르게 급등하다 보면은 쇼스키즈까지 나올 수 있다, 요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죠. 바이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바이오가 매우 좋은데요. 바이오 관련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센다, 제발 쓰지 마세요. 최근 위고비가 체중 감량 목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같은 GLP-1 계열의 치료제들도 수요가 폭발해 물량 부족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치료제가 진짜 열풍이라는 소리겠죠. 그중 하나인 싹센다도 FDA 공급 부족 의약품 목록에 추가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열풍을 일으키다 보니까 회사 측은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싹센다를 제발 쓰지 마세요, 이렇게 권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대박이다. 뭔가 그 먹태감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만드는 족족 팔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뜨거우면 싹센다를 쓰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가 폭발했다는 거고, 공급량을 충분히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며칠 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진핑 키신저. 시진핑과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키신저가 뭐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지금 나이가 무려 100세의 할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은 1970년대 초냉전 시대 알고 계시죠? 그때 미중 관계 수립을 이끌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존경을 받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신저와 시진핑 무슨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시 주석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미래를 주의 깊게 살피면은 중국과 미국은 공동의 성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니까 뭐 나름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치킨 물가를 잡는다. 벌써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라면 업계, 그 다음에 밀가루 업계에 이렇게 압박을 넣어서 가격을 내린 바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역시 이것도 빼놓으면 섭하겠죠. 치킨 가격을 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밑도 끝도 없이 치킨 프랜차이즈에게 가격 내려라 이렇게 말하는가 봤더니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근거를 딱 보니까
닭고기 가격을 먼저 정부가 잡고 그 다음에 자연히 치킨 업계에게 야 근데 닭고기 가격도 내렸고 밀가루 가격도 내렸는데 너희는 뭐하니? 이렇게 말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닭고기 가격은 꽤나 높습니다. 키로당 3,954원까지 올랐으며 작년 대비 13.7%나 상승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농식품부는 이미 할인 마니커 등에게 닭고기 공급 확대를 요청을 했으며 이에 할인 같은 경우는 미국 또는 유럽에서 종란을 수입할 예정이며 아마도 이제 그 닭이 자라고 나면은 10월쯤 닭고기 가격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이후 치킨 업계도 충분히 가격을 내릴 수 있겠죠. 혹은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연말엔 치킨을 조금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MD 좀 그렇네. AMD 혁신의 날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리사수 CEO가 한국을 좀 깠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기자가 한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리사수 CEO 삼성전자에게 차세대 AI 칩을 맡길 거라는 한국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는데 진짠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혹은 그냥 가장 좋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무근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를 믿는가? 그리고 AMD는 대만 공급망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 뉘앙스 같은 걸 보면은 한국 반도체는 1티어가 아니다. 우리는 TSMC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의 언론은 거짓말쟁이다. 비겁하게 이렇게 팩트로 말하는 것도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이제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괜히 이걸 보니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TSMC를 뛰어넘을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때 가서 AMD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TSMC 상반기 바닥 확인 완료. TSMC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2분기 실적도 1분기에 이어서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2분기 매출이 전망치를 웃돌며 반도체 바닥론에 또 한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 매출이 나름 선방한 것도 결국은 AI 등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 수요가 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엔비디아의 GPU를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 최상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치고 있다는 신호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8만전자 되기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틸론 상장 철회. 요 녀석 한 3번인가 4번인가 그 정도 미뤘던 친구죠. 그런데 결국 상장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틸론은 작년 10월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 올해 2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후 정정 요구로 인해 3회나 정정 신고서를 제출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봤더니 4차 정정 신고서 제출은 없이 결국은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틸론 제하면은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이 3가지죠. 그 3가지 기업은 내일 또 꼼꼼하게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공모주 과열 신호가 슬슬. 개인적으로 경제 및 주식 및 공모주 유튜브로서 이러한 시절이 천년만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모주가 이렇게 뜨거울 때는 조회수 자체가 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공모주가 이제는 좀 시들해지고 있다는 걸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이 나왔나 봤더니 이번 주에 상장한 공모주는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분명 수익은 주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처럼 치킨 두세 마리를 주는 모습이 아니라 많이 줘봐야 이제 치킨 한 마리 혹은 작게는 커피 한 잔 이 정도로 수익이 내려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세상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달려들어서 공모주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제 사실상 끝물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2년 전 9만전자 갔을 때 그리고 또 LG엔솔 상장했을 때 그때가 또 지나보니까 각각 고점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뭐 공모주가 먹을 게 없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따따블 시대가 열리면서 뭐 기본 뭐 300%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시대는 이제는 조금은 지나갔고 다시 예전처럼 균등 배정을 하면은 적게는 뭐 커피 한 잔 그리고 많게는 치킨 한 마리 이 정도 수익을 주는 그러한 시장이 열릴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주 안 할 필요는 없고 눈높이만 낮추면 된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3프로TV 상장 예심 신청. 한다 하더니 결국은 하는 모습이네요. 아마도 3프로TV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는 주식 투자로 그 회사와 함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공모주로 오는가 그건 아니고 스펙 합병 상장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름에는 연내 상장 가능해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업 가치는 2,500억에서 3,000억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야, 구독자 230만 명이 2,500억이면은 야, 이거 40만인 길이 쓰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거기랑 여기는 좀 다르긴 하겠죠. 어쨌든 저 길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100만 유튜버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CJ CGV. 저 CJ CGV가 코로나를 겪고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억나시죠?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급락했는데 구조대가 도착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결국은 실적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CGV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어떤가? 7,95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7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참고로 작년 상반기 영업 손실은 711억, 그리고 21년 상반기는 마이너스 1,200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한 이유가 뭔가? 아무래도 역시 영화겠죠. 범죄도시 3, 분노의 질주 등 대작 영화가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계에 유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영화 가격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텐트폴 영화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계속 좋은 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무빙. 저 강풀 작가의 웹툰 무빙 알고 계신가요? 이 웹툰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로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달 9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무빙은 한국형 히어로 웹툰이고, 모든 인물을 구한다는 데이보다는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히어로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무빙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정말 많은 엄청난 배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배우가 있는가? 무빙에는 류승용, 차태현, 이재만, 조인성, 한효주 등 진짜 주연급 배우가 가득가득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과거에 무빙을 재밌게 봤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걸 보지 않더라도 출연진을 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평가 보고 재밌다고 하면은 디즈니 플러스 한번 결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금감원 증권사 부실 채권 정리해라. 어제 다뤘던 소식을 조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PF 연체율이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심각성을 경고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증권사만 문제는 아닙니다.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잔액 또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년 말에는 92조인데, 그런데 지난 3월 131조 원으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잔고가 많다고 문제는 아니겠지만, 만약 부실이 생기면 터질 게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 우리는 바로 해외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금감원은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해서 부실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구제 장치가 빠르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라,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한 핵무기 사용 조건 해당. 북한은 어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에 온 걸 두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야, 정말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할 건 하네요. 어떻게 말했나 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북한 정권은 종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강대강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북한 또 이제 강대강 하면은 어디 또 안 물러서지 않겠습니까? 미국한테도 너희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 주말에 북한에 뭔가 스탠스가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방산주를 조금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뭘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 소식 때문에 북한이 조금 더 저러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미일이 다음 달 18일 미국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뭐 하나 봤더니 안보 협력,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발끈했다고 볼 수 있고, 중국, 러시아 이쪽도 뭔가 뒤통수가 시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북한이 행동대장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빠르게 반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나와. 진짜 대박이죠. 결국 포스코홀딩스도 급등을 한 결과 12년 만에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제쳤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포스코가 철강 경기를 바탕으로 엄청난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2차 전지 소재로 뛰어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물론 최근 한 일주일 진짜 2차 전지 없으면 너무 억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2차 전지 있는 사람들의 축제가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긴 한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한 획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도 재미를 좀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거는 이런 걸 보고 야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라고 그냥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올해 초에 난 왜 배터리를 사지 않았나, 이쪽 관련 섹터를 무시를 했는가, 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한번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뭘까요? 바로 포터2 일렉트릭입니다.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요. 일반 승용차는 최대 6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포터는 화물차로 분류되며 보조금을 최대 12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자체 보조금 이런 것까지 합하면은 실제 구매 가격은 출고가가 4천만원인데 2천만원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충분히 매력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보통 포터는 출력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기차다 보니까 출력도 높아서 주행 성능이 좋고 적재함에 가득 실어도 에어컨을 킬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도 소상공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다만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바깥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워낙 주행거리가 짧은 게 가장 큰 단점인데, 하지만 시내만 돈다면은 이거만한 차도 없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완다 디폴트 피합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완다그룹이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이제 디폴트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리스크가 조금은 잠잠해지는 모습이고, 다만 S&P는 신용 등급을 또다시 강등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걸 보면은 중국도 부동산이 문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어떠한 부양책이 나올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월세 기피 현상이 뭔가 좀 사라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고금리, 대규모 입주 물량으로 인해 약세를 보였던 서울 전세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서울 지역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은 55% 안팎이었지만 6월은 59.2%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전세 비중이 증가한 것은 월세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조금씩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반면 전세를 안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또 그 와중에 전세 대출 금리가 저렴해지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이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게 많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오자 급했던 전세 매물이 줄고 있고 수요는 늘면서 전세 가격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한 주 진짜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